서준이 등 쪽에 조심스레 샤워 타월을 가져다 댔는데 계속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창 젊은 남성의 체온과 근육의 윤곽이 손끝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러다 순간 서준이가 감싸고 있던 수건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을 둘 곳을 잃었고 숨이 턱 막히더군요. 이모, 서준이가 왼손으로 제 어깨를 잡아 벽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어젯밤 전동기 사용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지금은 제 걸로 해볼래요? 살짝 장난스러운 듯하지만 그 말 속에는 확실한 욕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끓어오르는 열기와 긴장감에 사로잡혔고 생각보다 빠르게 서준이가 입술을 가져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대로 키스를 받아버렸죠. 그가 깁스한 오른팔을 쓰기 힘들 테니 저 스스로가 더 적극적으로 그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날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주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서준이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지요. 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35살 돌싱 여성입니다. 아이는 없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를 묻는다면 흔히들 말하는 그 성격 차이였지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회사 운영을 함께 했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 그가 전처와 바람을 피우고 있더군요. 그것도 저와는 거의 잠자리를 피하면서 말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그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의 끝에 결국 이혼을 택했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유책 사유가 전 남편 쪽에 있다 보니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를 포기하는 대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아파트 2채와 3층 꼬마 빌딩 1채, 그리고 현금을 포함해 약 1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전 남편과 전처 사이의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났고 저는 한순간에 남편과 아이와 회사 모두를 잃은 셈이 되었습니다. 통 크게 재산을 얻었다고는 해도 정신적으로는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유정 언니였습니다. 그녀와 저는 아파트 내 헬스장에서 처음 만나 친해졌습니다. 유정 언니는 저보다 8살 많지만 동안이라 처음에는 또래인 줄 알았을 정도였어요. 필라테스 수업을 함께 들으며 가까워졌고 어느 날 커피 한잔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 잘 통해 친구처럼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유정 언니는 해외에서 장기간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고 있으며 21살 된 대학생 아들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그녀는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외로움을 달래주려며 종종 싱글 남성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진지한 관계보다는 가벼운 만남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몇 번 짧게 만나 본 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유정 언니는 생각보다 개방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해외에서 장기간 일하는 동안에도 본인의 삶을 자유롭게 즐기는 스타일이었죠. 저와는 성향이 많이 달랐지만 가끔씩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유정 언니는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우리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고 있었고 유정 언니의 집은 저보다 2층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같은 라인을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한 대뿐이라 너무 늦게 오면 저는 종종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심심하던 차에 유정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나 싶어 직접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 귀찮아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고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던 중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싶어 멈춰섰는데 소리가 점점 또렷해지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위층을 살펴보니 누군가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와 몰래 만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남성이 벽 쪽에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한 여성이 다소 가까운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있었고 다른 손은 입을 가린 채 작은 신음을 삼키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멈칫했지만 곧 익숙한 실루엣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유정 언니였고 남성은 헬스장에서 종종 보던 트레이너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저는 서둘러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고 그 소리에 놀라 그쪽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돌아서 집으로 도망쳤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정신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정 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낮에 너 맞지? 다행이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사 갈 뻔했어.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분위기를 풀려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얼굴이 붉어진 채 언니, 너무 대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을 대낮에? 라고 말했지만 유정 언니는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야, 이 동네에 너 빼고 다 출근했잖아. 게다가 우리 아들이 집에 있어서 멀리 나가긴 그렇고 그냥 잠깐 한층 아래에서 만난 거야. 설마 내가 올라올 줄이야? 유정 언니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저는 낮에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며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보수적인 편이고 뭐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성격입니다. 이혼 후 여성으로서의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해 한동안 우울감에 빠져 있었고 언니가 좋은 싱글 남성을 몇 번 소개해줬지만 모두 저와는 결이 맞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제 재산만 보고 접근하거나 결혼보다 가벼운 만남만 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잠깐씩 만나보고 정리가 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지인을 통해 여성 전용 전동기를 사용해보면 심리적으로도 한결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하나를 주문해서 써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긴장감과 우울감을 덜어주더군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마음 편하게 살지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늘 이성적이지만은 못하잖아요. 남자와의 진짜 교감이 그립기도 하고 동시에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양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 마치 운명처럼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주말에 함께 산에 가기로 했던 약속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다며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른 것이었지요. 현관문을 열자 언니 뒤에 낯익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의 아들 서준이었죠. 사실 여러 번 스쳐보긴 했지만 깊게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 긴급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준이가 최근 농구 도중 오른팔이 크게 부러져 깁스를 한 상태라 혼자 지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서준이는 참 예의도 바르고 키도 훤칠했습니다. 나이는 21살이며 또래보다 키가 훨씬 크고 성숙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서둘러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서준이랑 며칠만 지내줄 수 있겠니? 생활비도 넉넉히 줄 테니. 서준이 좀 부탁해. 얘가 너무 덤벙대서 깁스를 하고도 집안일을 잘 못해. 언니는 제게 200만 원을 즉석에서 송금해 주었고, 서준아, 이모 말 잘 듣지 않으면 용돈 끊는다 라며 서준이를 압박했지요. 서준이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와는 평소에도 잘 지냈고 저도 도움이 되고 싶었기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언니가 공항으로 떠난 뒤 저는 서준이 짐을 옆방에 옮기면서 방을 정리했습니다. 침대를 폈는데 서준이가 어느새 뒤에 서 있더군요. 문득 제가 요가복에 가까운 편한 옷차림이라는 사실이 떠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상의가 파인 탱크탑이어서 가슴이 꽤 드러나는 상태였거든요. 침대 다 정리했으니 여기서 자면 돼. 감사합니다, 이모. 그 순간 제가 의식해버렸는지 서준이도 시선을 잠깐 피하더군요. 요즘 대학생들은 왜 이렇게 키도 크고 어른스러운지 순간 제가 더 민망해졌습니다. 괜히 허둥지둥하며 방을 나와버렸고 그날 밤 서준이는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날 밤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잠이 들더군요. 집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안정감일까 싶기도 했고 혹은 남성의 존재가 주는 미묘한 안도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 일상 속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충분히 자각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전 해외에 도착한 언니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자신이 돌아갈 때까지 서준이가 제 말을 잘 듣도록 여러 번 당부를 했습니다. 서준이도 옆에서 언니에게 걱정 말고 아빠 잘 간호해줘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준이는 집에서 대학 시험 준비 비슷한 것을 해야 한다며 공부를 했고 저는 혼자 헬스장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지만 서준이가 혼자 있으면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 것 같아서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들어왔지요. 함께 저녁을 먹고 서준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잠시 TV를 틀어놓고 누워 있었는데 서준이 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야한 영화를 보는 건가 싶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영상 통화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상대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거의 신음 소리 수준으로 들리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했고 서준이도 화들짝 놀랐는지 영상 통화를 급하게 끊었지요. 이모, 저 먼저 씻을게요. 그가 방에서 나오며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소매 셔츠에 어깨에는 수건을 걸치고 왼손에 잠옷을 들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어쩐지 한창 활기 넘치는 남자의 분위기를 풍기는데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준이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서준이가 제게 뭔가를 건네려 했습니다. 이모, 이게 자꾸 떨어져서 물에 닿을까봐 잘못 놔뒀나 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준이 손에 있던 건 다름 아닌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했던 핑크색 전동기였으니까요. 제가 평소에 쓰던 물건을 욕실 수납장 위에 올려두었다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거 그냥 마사지 기구야. 저는 황급히 서준이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21살 청년에게 이런 말이 통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그 길로 방으로 달려가 전동기를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너무나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죠.
밤이 깊어지고 거실에서 TV를 보다 보니 서준이 방에서 또 작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통화가 아닌 영상 파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자꾸 전동기가 떠오르더군요. 결국 저도 모르게 서랍에서 그것을 꺼내고 조용히 불을 끈 채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혼 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감각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고 동시에 저보다 훨씬 젊은 남성이 불러일으킨 묘한 자극에 더 많이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저는 시간을 확인하곤 깜짝 놀랐습니다. 9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서둘러 아침을 준비해 주려 부엌으로 갔는데 테이블 위에 이미 사온 아침 식사가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커피를 마시면서 소파에 누워 농구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지요. 이모, 배고플까봐 아침 사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딱 골라온 게 신기했습니다. 아, 고마워. 그런데 오른팔도 다쳤는데 혼자 가서 사온 거야? 네, 이 정도는 왼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서둘러 식탁에 앉았지요. 서준이와 한솥밥을 먹으니 묘하게 가족 같은 느낌도 들고 가슴 한편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무슨 금지된 설렘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점심이 지나고 서준이는 병원 재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깁스 상태와 뼈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요. 저는 내가 같이 가줄게. 운전도 해야 하고 나섰습니다. 병원에서는 다행히 크게 악화된 건 없으니 조금만 더 주의해서 생활하라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서준이가 이모, 밀크티가 마시고 싶어요. 라며 입맛을 다시더니 금세 저를 위해서도 흑설탕 밀크티를 사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의 단맛 50%로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 맞지? 네. 저번에 이모가 카페에서 50% 당도로 먹는 걸 봤어요. 서준이가 언제 제 취향까지 기억하고 있었을까? 순간 그 사소한 배려가 너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밀크티를 마시며 운전을 시작하려는데 서준이가 자꾸 뭔가를 물끄러미 보더군요. 일단 그때는 별말 없이 주차장을 벗어났지만 그 묘한 눈빛 때문인지 운전석에 앉은 저도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는 제가 맡았습니다. 서준이는 TV를 보다가 샤워를 하러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변수가 생겼습니다. 화장실에서 쿵 소리가 났고 이모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서준이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깁스 때문에 한 손이 꽤 불편해 보였어요. 괜찮아. 혹시 어지럼증 같은 건 없지? 네, 괜찮아요. 근데 등에 비누칠을 못하겠어요. 그쪽이 너무 불편해서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당황스러웠어요. 21살 완전 성인 남성을 씻겨주는 일이라니 아무리 제가 언니 대신 케어를 맡았다고 해도 난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 말처럼 깁스를 한쪽에 무리하게 힘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결국 마음 약해져서 알았어. 빨리 끝내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서준이 등 쪽에 조심스레 샤워 타월을 가져다 댔는데 계속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창 젊은 남성의 체온과 근육의 윤곽이 손끝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러다 순간 서준이가 감싸고 있던 수건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을 둘 곳을 잃었고
숨이 턱 막히더군요. 이모, 서준이가 왼손으로 제 어깨를 잡아 벽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어젯밤 전동기 사용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지금은 제 걸로 해볼래요? 살짝 장난스러운 듯하지만 그 말 속에는 확실한 욕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끓어오르는 열기와 긴장감에 사로잡혔고 생각보다 빠르게 서준이가 입술을 가져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대로 키스를 받아버렸죠. 그가 깁스한 오른팔을 쓰기 힘들 테니 저 스스로가 더 적극적으로 그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날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주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서준이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지요. 사실 이혼 이후 누군가와 그렇게까지 가까워진 적이 없었기에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감정이 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걸까라는 자책이 들었지만 더 이상 외로움에 잠식되기 싫다는 마음이 욕망과 뒤섞여 저를 끌고 갔습니다. 서준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이미 성인인 데다 한눈에도 알 수 있을 만큼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깁스를 하고 있어도 불편함을 크게 티내지 않았고 오히려 한 손만으로도 제게 거침없이 다가왔습니다.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안에서 게다가 누가 들어올 수도 있는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긴장과 스릴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예전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샤워를 마친 뒤 저는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준이는 젊은 기운이 넘치는지 체력이 남아돌아 보였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누웠는데 그가 자연스럽게 옷도 걸치지 않은 채로 제 옆자리에 눕는 거예요. 이모, 같이 자면 안 돼요? 라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이미 한 번 선을 넘어버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거부할 용기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외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서준이에게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서준이는 깁스를 해서 한 손이 불편한데도 굉장히 능숙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이런 관계가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꽤 오랜 기간 외로움에 지쳐 있던 저는 그의 관심과 열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새벽까지 두세 번이나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저는 녹초가 되었는데도 서준이는 여전히 눈빛을 반짝이며 제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해 거래처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마침 신상품 입고 시기와 배송 관련으로 꽤 중요한 전화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서준이가 다가오더군요. 처음에는 이모,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 듣고만 있어도 설레요. 라며 살짝 장난스러운 미소로 속삭였는데 그 말투가 은근히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통화에 집중해야 했지만 서준이는 깁스하지 않은 왼손을 살짝 제 허리 쪽으로 옮기는 듯 보였습니다. 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다 한층 더 과감해지려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순간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적 판단과 스릴 넘치는데 라는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저는 급히 통화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래처와 조율이 한창이라 마무리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죠. 게다가 서준이가 눈앞에서 저를 향해 몰래 짓는 미소가 너무 짜릿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네, 그 부분은 일정을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최대한 차분하게 답하며 전화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눈치채지 못했을 테지만 제 심장은 이미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숨을 고르려는 찰나
서준이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이모, 통화 길게 하면 피곤하잖아요. 좀 쉬어야죠. 라고 말하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 순간만큼은 묘한 스릴에 빠져 있었기에 따로 제지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깁스가 풀리지 않아 한 손이 불편한 줄 알면서도 서준이는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도발해왔고 저 역시 주저하지 않고 그 분위기에 스며들었죠. 며칠 뒤에는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던 늦은 오후에 또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자마자 서준이가 부엌에서 이모, 뭐 도와줄까요? 라며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깁스를 한 오른손 때문에 큰일은 못해도 왼손만으로라도 음식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속으론 무리하지 말라고 해야지 하다가도 그의 시선이 고스란히 저를 향해 있는 걸 느낄 때마다 눈길을 쉽게 거두지 못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채소를 씻으려는데 서준이가 갑자기 허리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이모, 힘들면 쉬엄쉬엄 해요. 라는 말과 함께 키스를 시도하려 하기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